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께서 조국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한 가정 파괴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니, 대통령 후보 나오신다는 분이 나는 조국과 함께 갈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왜냐면 이 정부에서 판사가 판결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항소심 재판부 형량 정해놓고 내용 끼워 맞췄다고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낙연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이.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막 맹비난하고 막 이분이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국무총리도 했고 이 정권에서 지금 판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판결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 같은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다. 이렇게 재판부를 그냥 까대기 하네, 이 양반. 이 양반이 왜 이러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왜 윤석열이를 소환합니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을 없었음을 증명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검사가 수사 안 씁니까? 그럼 검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만,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그 조국 비리를 감춰주려고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까? 이낙연 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막 비난합니다. 나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날 사람이야. 법도 없어. 상권 분립 완전히 개판돼버려.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낙연 씨가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조작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슬쩍 피해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우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라고 얘기하면서 이낙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정말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나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 조국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막 보냅니다. 야, 세상에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다 이래. 대통령병에 걸리면 이렇게, 아니, 인간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낙연 후보의 인간성. 아니, 무슨 조국 범죄자를 지지하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난 깜짝 놀랐네, 오늘. 아니, 이게요, 사모펀드 모두 무죄라는 이낙연 판결에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 법조계 아전인수인 왜곡 해석까지 하고 비판까지 하는 이낙연 이 후보님, 대통령 하지 마세요. 큰일 날 거야, 이거. 세상에, 정경심 교수 4년 선고받은 것을 말이지, 여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막 이러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날뛰면 어떻게 되는 거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네. 법조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 인수시기로 해석한 것이다.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막 심하게 법조계에서는 또 반발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낙연 씨한테.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판결문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장외 매수가 아닌 장내 매수 주식 부분, 주식 차명 거래 등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판결 내린 거예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정 교수의 정경심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크게 장내 매수와 장외 매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장내 매수는 2018년 1월 달에 군산 공장 가동 등에 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 16,772주를 동생 명의로 같은 해 2월 달 그리고 12월 달 두 차례의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각 3,204주 또 4,508주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외 매수는 2018년 1월 달이고 실물 주권 10만 주를 우국환 씨로부터 2만 주를 코링크 PE로부터 샀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재판부가 형을 준 거야. 그런데 이 정권 재판부가 형을 줬는데 이 정권에서 구모주의 했던 대통령 후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시발 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절대. 그리고 2심에서 변경된 부분은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이라고 알죠? 요 싸가지 없는 이 조범동 씨와 정 교수 동생 등이 진술을 종합하면 10만 주는 코랭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체득한 후에 정경심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리고 조범동 씨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나머지 요것은 무죄라고 갑시다. 나머지 장내 매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을 때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동생 명의 및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증권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유죄 때린 거야. 그런데 무슨 이낙연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여기다가 나는 조국하고 끝까지 갈 거야. 난 조국 가정이 파괴범 윤석열이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 전체 5,200만 명의 대통령 되실 분이 되시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한 것이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얘기하고 진짜 확 때려버린 거야. 2심에서도.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께서 그렇게 여기다가 막 쌍삽질을 하시면 되겠느냐고. 어디다 대고. 이낙연 후보 나 참 좋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 조국이를 끝까지 둘이 같이 가겠다는 거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한 가정을 파괴한 아주 파괴범이라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권의
대통령 후보 나온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낙연 의원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범죄자하고 같이 가겠다고요? 난리가 났잖아. 자기들 한 여권 대선 후보들끼리도 그냥 끼리끼리 노세요. 아이고 대통령 안 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여당도 바람잘 날 없는데 또 야당은 더 심해. 이놈의 시부랄까 정치판이 아니라 개판 되고 있는 개판. 에이 시부랄까. 아니 이준석이 얘 왜 이러는 거야 얘 진짜? 가면 갈수록 얘가 아주 웃기는 애가 돼버리네. 뭔 이런 코미디를 해 정치판에서 들어가지고. 정진석 이준석 둘이 뭐 삽바싸움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나이도 어린 대표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측에 인사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오늘 또 잼 날리고 막 그냥 때리고 이랬는데 아니 정진석은 아직 윤석열 캠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 안 했습니다. 자꾸만 갖다 붙이면 신문도 웃겨. 뭐 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정진석 이렇게 쓰면 안 돼.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진석 합류 안 했기 때문에 식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사람은 툭한 페이스북이야. 휴가 가서도 계속 페북질하고 있네. 페이스북에 우리 대선 경선 후보들 곁에 아주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얘는 또 동물을 갖다 봤죠. 어떤 때는 뭐 당근에 넣다가 지금은 동물에 또 갖다 비유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준석 정 의원이 오늘 저 페북에 올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져서 약속했던 땅 이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이용해서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좋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 사자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페북에 썼어요. 정진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영화 라이온 킹의 주인공인 사자 심바를 돕는 조력자로 나오는 멧돼지 푼바와 미어캣 티문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바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자를 꿰찬 사자 스카를 내몰고 약속의 땅을 되찾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씁니다. 난 저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한 말을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괄키질하고 막 쓸어내리고 이따오지 설라고 대표됐냐? 에이그 참.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준석 정 의원이 페이스북을 인용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저서 약속의 땅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써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은 자 약속의 땅 표지 사진을 올리고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내리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 말을 게시를 했어요. 페북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이 애송이 대표가 당 주최 행사에 윤 전 총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향해서 정진석 의원이 페북을 썼는데 페북에 쓴 것을 바로 이 대표가 라이언킹 약속의 땅 끌어들여가지고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좋은 조력자가 아니라는 뜻을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세상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정치 구력이 많은 사람들 정치를 가지고 숙성된 그런 5선 의원한테 어디다 대고 까대기 하냐 네가. 삽질 쌍삽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는 지난 4일날 그 쪽방촌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 봉사활동 불참한 것을 두고 경선 내내 국민께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취지로 당에서 마련한 것인데 그런 이벤트인데 거기 오지도 않은 윤석열 이해가 안 간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또 까대기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 돌고래를 비유하면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 그래 생장 조건이 다른 데다 자기가 잘 클 수 있는 곳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가두리 양식장 큰 물고기를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기다 또 막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지고 삽질 개삽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준석도 뭐 같은 보수 당의 대표라서 웬만하면 비난 안 하려고 하는데 비난 안 켜나? 이 싸가지가 계속 비난받게 받잖아. 만들잖아.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게시판에 이준석 내려오라고 당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림부터 지운 니야 또 그것도. 왜 지워 지우기를. 아유 참. 어쨌든 이번에 뭐 8월 18일 날인가? 그때 뭐 토론이 한다는데 저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이번에는 그냥 참석할 것 같아요. 하도 지랄들 하니까. 설병수 그거 빨리 그만둬야 돼. 무슨 경선 준비위원회가 뭐 필요 있어. 선관위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대선 경선 일정을 밝혔는데 후보자에 대한 압박 면접과 토론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 후보 캠프 측이 압박 면접에 불만을 표시하고 토론회 참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조기 토론회 일정을 발표하는 등 아주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요. 아니 시부랄고 무슨 대통령 아주 국민의힘에 등록도 안 했는데 뭔 들어와라 말아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니 윤석열이가 지금 선관위만 등록했지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그 안에 선관위 등록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뭐 경선일을 하고 뭐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건데 경준이가 1차 코드포 경선에서 봉사활동과 프리젠테이션 면접 등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 웃겨 1차 컷오프에서요. 그리고 후보의 최종 사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에서도 압박 면접형 청문 토론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국민 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학교적인 땡땡땡이냐? 이런 압박 면접과 조기 토론회 등이 윤석열 전 총장 등 신인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조기 토론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여기서 장제원 의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이죠. 자, 장제원 의원 하는 말이에요.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기준으로 참석자를 정하는지 아직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준이 활동에 월권 행위라고 반발을 계속 했지만 경준이 측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지랄들입니까 이게. 경준이가 뭐예요? 경선준비위원이에요. 지들은 경선준비만 하면 돼. 지들이 뭐 후보들 와라.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1차 컷오프에서 1차 컷오프 경선에서 봉사활동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면접 이런 거를 한 다음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래서 사명을 압축한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불러들여가지고 1차 컷오프에서 잘라버려? 아니면 2차에서 잘라버릴 거야? 지지율 필요 없이? 상관없이? 얘네들 뭔데 진짜? 야, 이 서병수가 뭐라고 하냐면 당헌 당규 못 박혀 있는 경선을 이외의 모든 일정과 내용에 관해서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전권을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 원장 캠프에서는 경준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기로 한 것에 대해서 경선 룰이 역선택을 부를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경선이가 뭔데? 다 후보 등록한 다음에 8월 30일이라도 그리고 선관위에서 후보들을 장점 살려주고 단점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지 경선준비위원회가 뭔 이런 거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지랄들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선관위가 왜 있는데? 아이고 참. 어쨌든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렬이 말, 그동안 잘 소통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준석이는 페북에다 그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 갈등설 해소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검토해보겠다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늘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후보예요. 왜 자꾸만 난 참 이준석 아이고. 그러면서 윤 총장이 최근에 주변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니 그건 뭐 소설이 아닌가. 그 언론들이 그렇게 쓴 것이지 나는 뭐 불편하다 이러면 한 적이 없다. 뭔 그런 소설을 쓰고 말이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더라. 참 우리나라 언론 그 문제죠.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와 최근까지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은 본인을 돕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다들 원로 정치인이고 무슨 일을 할 때 허락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당 지도부와 원만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18일 날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당에서 공식 요청이 우리한테 오고 또 우리 캠프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준이가 장점 결정을 한 그런 압박 면접 등 경선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면접 토론에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관행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캠프와 의논을 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예비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그리고 당 예비 등록을 하고 본 후보 등록을 할지 이것은 30날이나 31일 본 후보 등록을 할지 캠프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8월 30일까지는 등록하지 마세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0날이나 30일 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하고 의논해가지고 30날이냐 31일 날 등록을 하겠다는 거야. 그 이후부터 이제 선관위가 발동해가지고 후보들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날뛰느냐고. 서병수가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사 이낙연 씨 또 이준석 윤석열 이런 분들 시사를 했었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